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12일 일본 대사관앞 위안부 수요 집회에 참석했던 한 80대 어르신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하는데요.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 80대 최모 씨, 평소 최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해 왔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최 씨가 활동했던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상임대표시죠. 이국원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분신을 선택한 우리 최 선생님하고는 잘 아시는 사이세요? 한 2년 전에 이 사무실을 일부러 어디서 물어가지고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된지 2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 단체를 찾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뜻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도 한번 보고 싶어서 들렸다 하면서 따뜻한 격려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시민 모임에 소속이 되고 있으신 거예요? 최 선생님이?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이 어떤 회원 활동을 이상적으로 하실 수는 없으시죠. 연세가 오래 80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마음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 든 나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이니까 내가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후원이라도 같이 해서 마음을 보태고 싶다라고 하면서 후원회원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저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꺾을 수 없는 본인의 그 생각이 있으셔서 결국 사무실을 그 연세에 선수 찾아와가지고 후원금이라도 보태겠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혹시 이쪽으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마침 제 고향과 인근이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그 동네를 제가 얼핏 알기도 하는데. 호남 쪽이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 영암에 1932년도에 일제 포갑기에 이 독립만세 시위가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부친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그 사건으로 약 70여 명이 그 형을 받았는데 예. 선친께서도 1년여 억고를 치르시기도 했던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결단이 아니고서는 나서기 어려운 그런 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독립유공자로 그 아버님께서 지정을 못 받으신 모양이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당시는 그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제 경찰 당국이나 이게 지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 반대 예. 이렇게 비춰졌었을 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예. 단순한 그 소작쟁이 사건으로 의미를 축소시켰고 더군다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일종의 좀 색칠을 의도적으로 좀 했던 것이죠. 사익이나 사회주의 어떤 그 사상으로 뭐 그러한 이유들이 결국 참여는 했지만 독립유공자는 아닌 상황으로 아마 귀결이 됐던가 봅니다. 어쨌든 본인도 상당히 또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텐데 말이에요. 예. 뭐 그 처서 인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 사건이고 또 그 독립항쟁인데 그에 대한 학술적인 또 역사적인 그 평가 자체가 너무 그 일천하고 소홀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최 선생님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서도 발견이 됐죠. 그렇죠? 근데 예. 여기에 물론 일본 정부의 비난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박근영 씨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다. 이런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이분이 분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었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 더군다나 지금 어르신께서 사시는 곳은 광주인데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를 보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광주에서 서울 거리가 결코 짧지 않는 거리인데 여러 차례 일부러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그 할머니들 곁을 지키고 때로는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 같은 외로운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던 마당에 이 박근영 씨가 그냥 뭐 일반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대통령의 여동생마저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저런 얘기를 서슴없이 대통령은 동생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국적은 과연 뭐 어떤 국적인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이분의 행동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좀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이분이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 최 선생님이 그죠? 예, 안타깝게. 예.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뭐 일단 뭐 보호자 이외에는 뭐 면회나 접근 자체가 아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자 상태가 그리고 호흡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호흡이 지금 없어요. 예. 그리고 아이고. 이제 호흡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목이나 폐 쪽에 그 손상이 상당히 좀 심하고 예. 특히 이제 젊은 사람과 달리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상당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최 선생님 빨리 좀 나으셔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바로 일본군 성노예, 흔히 위안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위 현장에서 분신을 했던 우리 최모 씨 아버님도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한때 관심을 가졌던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국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가장 핫한 뉴스 그리고 한 주간의 가장 따뜻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이 뉴스 보셨습니까? 순서입니다. 매일 뉴스 보는 게 일인 여자
저희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YTN 홈페이지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게 뭐예요? 뜨거운 뉴스. 네, 요즘 계속 날씨 덥죠. 제일 뜨거운 게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니터가 제일 뜨겁죠. 뜨겁기야. 예. 예. 뜨거운 뉴스가 뭐예요? 네, 요즘 날씨 계속 더운데 엄청 덥죠. 예, 에어컨이나 선풍기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저도 선풍기를 좀 틀고 자는데 목이나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과도한 냉방이 디스크를 악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냉방으로 피부 온도가 떨어지면 말초혈관이 위축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진다고 해요. 어허. 또 관절 부위 근육이 경직되면서 척추를 지탱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예. 재채기 같은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냉방은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에는 웬만하면 자제를 하고 무더운 열대야 날씨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습도가 높은 것도 디스크 환자의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제습기나 숯을 곁에 두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우리 최영아 기자는 아직 젊다 못해 굉장히 젊어가지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없잖아요. 예, 이거 예, 그러니까 계속 틀고 자면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틀고 주무셔도 돼요. 네. 자, 다음 소식 어떤 거예요? 네, 그제 밤이었죠. 예. 지난 12일 중국 항구 도시 텐진에 있는 위험물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길 속에 몸 던진 소방관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그 폭발이 TNT 21톤 규모의 강력한 그 규모였기 때문에 160km 떨어진 수도 베이징에서도 지진파로 관측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최소 50명이 사망을 했고요. 예. 한국인 3명을 포함해서 52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예. 전해지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에서 초기에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소방관 19명이 들어가자마자 큰 폭발이 일어났고요. 대부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이고, 저런. 예, 이 가운데 한 소방대원이 출동하면서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내 부모는 곧 나의 부모잖아. 내 부모는 곧 너의 부모잖아. 내가 혹시 돌아오지 못하면 부모님을 부탁해라는 문자를 남겼는데요. 이에 동료는 그래 너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조심해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도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게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소방관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영웅들이다. 희생 정신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방관들 진짜 영웅이죠. 네. 이분들 진짜 영웅인데 이 지금 중국 그 텐진의 그 대형 폭발 사고 인공위성에서도 이것이 감지될 정도로 큰 폭발 사고였었다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정말 이번 폭발 사고를 하다가 산화한 우리 중국 소방관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시끄러운 뉴스, 안 좋은 뉴스는요. 굳이 코너를 마련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뉴스가 그건데 뭐. 네. 그죠? 자, 그래서 좀 훈훈한 뉴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하신 훈훈한 뉴스 어떤 겁니까? 네, 광복 70년 사진 속에서 제외한 이산가족이라는 기사인데요.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소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사진으로나마 한 번이라도 가족을 만나봤으면 하는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예. 이산가족 사진 재회 프로젝트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3D 나이 변환 기술을 활용해서 북에 있는 가족의 주름부터 피부 노화까지 잡아내서 예. 70년 뒤의 현재 모습을 추정했는데요. 남한 가족들의 사진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2015년판 가족 사진이 탄생한 겁니다. 북에 두고 온 막내 여동생이 평생 눈에 밟혔다는 올해 78살 김춘성 할아버지는 우리 막내가 이렇게 늙었겠구나라며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진전 마지막 소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분들 다들 고령이신데요. 좀 하루빨리 단 하루라도 얼굴을 보고 좀 서로 안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고요. 올 추석에는 이산가족 상봉회사 이뤄진다 이런 뉴스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제가 1차, 2차, 3차 이런 이산가족 상봉 대상, 상봉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네. 통일부 프로젝트를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조사한 결과하고 바로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이산가족 상봉이 단발적으로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상봉한 이산가족의 인식의 변화 이런 걸 제가 한번 논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놀란 게 굉장히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 인식이 세월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대상이 예전엔 부모, 자식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그렇죠. 대상이 뭐 예를 들면 형제 뭐 사촌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게 멀어지니까 그 절박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모 자식을 찾는 이산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이분들부터 사실은 좀 상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산가족을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나쁜 짓이에요. 이거 북한. 그리고 또 다른 훈훈한 뉴스 어떤 거예요? 갑자기 흥분하니까 말을 잊어먹었어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런 생각했는데. 네. 네. 한 여경의 이야기인데 임용된 지 3개월 된 새내기 여경이 익사 직전에 젊은이를 구했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 돌산파출소 소속의 최은진 순경인데요. 최 순경은 지난 8일 여수 방죽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4살 대학생 김모 씨가 물에 빠지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깊이 2.5m 바다인데다가 수질이 탁해서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지만 바닥을 더듬어서 김 씨의 손을 발견하고 물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구조를 한 뒤에 호흡과 맥박이 없었지만 최순경과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사실 3개월 된 새내기 여경이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순경은 인터뷰에서 무조건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해경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해경 아주 훌륭한 경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훌륭한 경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해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 구조의 문제지 그 해경이 몸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훌륭한 경찰들이 대한민국엔 아직 많다라는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네. 예.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 갔다 왔어요, 우리 최영아 기자?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올해는 끝난 거예요, 이제. 예, 말씀하세요. 네. 휴가에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이죠. 예.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우울할 때 여름 휴가 기억을 떠올리면서 현실을 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자판기가 영국에서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영국 슬라우 기차역에 설치된 여름의 향기라는 자판기인데요. 예. 플레음부터 바비큐, 선크림, 바다 냄새 등을 포함해서 여름 휴가와 관련된 100가지 향기가 병에 담겨서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향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SNS에 이 자판기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 특수한 전자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달콤했던 휴가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자판기인 거죠. 이 이벤트를 기획한 회사는 휴가지의 즐거운 추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웃음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개발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거 아이디어 좋아요. 네. 우리가 과거 기억을 생각해낼 때 사실 냄새로 이렇게 지나가던 냄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그 기억이 확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뭐 혹시 연애를 해보셨으면 첫사랑을 했던 대상이라든지 네. 이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용한 마케팅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네, 직장인들 출퇴근 거리 멀어 힘든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여기 매일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하는 남자가 있어서 예. 화제입니다. 32살의 샘 쿠크니라는 남자인데 집은 스페인이고 회사는 영국에 있어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스페인과 영국을 오가며 국제적인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너무 비싼 런던 물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영국 런던 하면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예, 쿠크니는 유럽 저가 항공사
상하이 왕복 티켓을 미리 저렴할 때 구매를 해서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런던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네, 그래서 런던에서 살 때보다 더 돈을 모을 수 있고 매일 여행하듯이 볼 수 있어서 좋다.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재밌는 게 매일 아침 뭐 출근길에 여행하는 기분이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댓글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야근이랑 회식 때문에 힘들다. 출퇴근하다 하루 다 가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유럽에는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 제가 아는 친구의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네. 유학할 때 독일에 살면서 스위스로 출근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 독일 스위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가까워요. 하지만 이렇게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네. 처음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뉴스 보셨습니까?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일 아침 7시 45분에 최영아 기자를 만날 겁니다. 매일 아침 댓글이 많이 달린 화제의 뉴스와 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로 모아서 전해줄 텐데요. 댓글로 보는 뉴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아차 기특한 고객 케어 탄생. 새 차 사려니 운전이 겁나. 중고차 사려니 기분이 찜찜. 있잖아. 기아차 차차 구매 프로그램. 스크래치까지 실비 보상해준대. 할부 부담도 적네. 최대 30만 원, 자기 부담금 만원. 모닝, 레이, 프라이드, K3, 오토할부 이용 시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섬유 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예, 오늘 쉬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차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볼 건 알아봐야죠. 8시 34분 56초 지나고 있는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임시 공휴일 시작된 광복절 연휴로 고속도로에 정체가 많습니다. 오늘 교통량이 명절 수준인 53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나가는 차량이 51만 대, 도심으로 오는 차량은 47만 대 정도입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는 춘천 방면 미사 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 나들목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노문 일교를 지나는데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서창 분기점 부근 차간역이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부곡 부근부터 신갈 분기점, 용인에서 양지 터널 부근까지도 17km 구간 밀리고 있고 덕평에서 여주 휴게소 만종 분기점부터 원주까지는 31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다시 둔내 터널부터 봉평 터널까지 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지금 목포 방면 금천 일대 교통량이 많은데요. 서서울 요금소부터 비봉 부근까지 16km 구간 밀리고 있고 서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서해대교까지도 24km 긴 구간이 정체입니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탁구 스타 출신 유승민 코치. 여기서 예, 유승민 맞습니다. 예? 예, 코치 맞습니다. 예, 유승민 코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는 다른 인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유승민 코치가 IOC 선수위원 후보로 결정이 됐네요. 예, 이 대한체육회가 어제 이 유승민 삼성생명 코치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 후보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역도 장미란, 사격 진종호, 탁구 유승민 3명 가운데에서 이 후보 추천 소위원회가 유승민, 진종호 2명을 복수 후보자로 추천했고요. 이 추천된 2명 가운데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유승민 코치가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IOC 선수위원을 뽑는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예.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 4명의 선수위원을 뽑게 되고요. 유승민 코치가 바로 이 선거에 입후보하게 됩니다. IOC 선수위원은 IOC 위원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독일 연방 리그. 이거 독일어로 얘기하면 분데스리가거든요. 분데스가 예. 연방, 리가가 리그. 그죠? 예. 분데스리가. 이게 독일어를 보면은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많거든요. BMW 있죠? BMW. 예.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이에른 자동차 공장. 번역하면 이겁니다. 근데 BMW 그러면 뭐 엄청난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분데스리가도 이게 연방 리그인데요. 어쨌든 독일 분데스리가 내일 개막을 하죠. 우리 손흥민 선수, 김진수 선수 개막전에서 만나게 되네요. 예, 이 말씀하신 이 분데스리가에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7명이나 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현재 한국 축구의 대세죠. 이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내일 이 손흥민 선수하고 김진수 선수가 개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내일 오후 10시 30분에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하고 김진수 선수의 호펜하임이 경기를 벌이는데요. 예. 이 손흥민, 김진수 두 선수가 23살 동갑내기거든요. 그런데 연령별 대표팀에서 쭉 같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두 선수가 상당히 친한 사이입니다. 때문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독일에서 6번째 시즌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17골을 기록했는데 이 차범근 전 감독이 이 아시아 선수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골 기록 19골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말이에요. 5경기 연속 세이브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총 35세이브가 되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5세이브. 예,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한신의 오승환 선수 이 센트럴리그에서 세이브 부문 단독 선두거든요. 예. 어제도 세이브 추가하면서 5경기 연속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이 주니티전에서 9회에 마운드에 올라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예. 한신이 5연승이거든요. 예. 근데 이 5연승을 전부 다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로 나서서 팀 승리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팀 승리를 이끌었다면서 이 오승환 선수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선수 일본에서 예. 시즌 25호 홈런 날린 모양인데 일본 무대 개인 통산 한 시즌 최다 홈런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대호 선수가 이 오릭스전에서 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는데요. 이 4회 말에 3런 홈런을 날려서 시즌 25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예. 25호 홈런은 이대호 선수가 일본 진출 이후에 이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기도 하고요. 타율이 3할 1푼 4리인데 홈런 타자가 이 3할째 타율을 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대호 선수는 이 파워하고 정확성을 둘 다 겸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 시즌에 홈런 행진이 몇 개까지 이어질지 이제 관심 사항이기도 하죠. 이거 하나만 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여자 스포츠 스타 결과가 예. 나왔죠? 예. 그 미국의 이 경제 전문지입니다. 이 포브스가 예. 2015년 세계 여성 스포츠 선수 수입 랭킹을 발표했거든요.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이 샤라포바 선수가 예. 지난 1년간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8억 원을 벌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여성 스포츠 스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348억 원이요? 예.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휴일날 아침인데 좌절감만 듭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번에 나눌 얘기 아주 특별한 귀향 프로젝트를 담은 영화 얘기입니다. 무려 61년 만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을 택한 전쟁 포로들의 얘기입니다. 76명의 전쟁 포로들 중에서 지금 현재 10여 분 정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조국의 땅을 이제야 밟게 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리턴 홈을 제작 중인 조경덕 감독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리턴 홈, 예? 이 먼저 컴백 홈은 이제 서태지의 노래였었고요, 그죠? 리턴 홈. 이거 먼저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되셨어요? 예, 그 2009년도에 상파울로 국제영화제 직후에 포로분들 몇몇 분을 뵈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자료들을 찾고 직접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파울로 국제영화제에서 포로분들, 포로 출신 분들을 만나신 건 우연이죠? 원래 그쪽에 갔을 때 교포분들 중에 그 포로들이 이쪽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 리턴 홈 다큐멘터리입니까? 아닙니까?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큐멘터리는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과거 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포로분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난 사륙의 현장,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과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그 중립국을 선택해야 됐던 그런 고민, 그다음에 인천항을 떠나서 인도에서 2년 동안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를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브라질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브라질, 남미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인도로도 가시고 여러 나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중립국을 선택했을 때 중립국 송환국의 나라인 인도로 모두가 떠났었고요. 예.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인도에 근데 그래서, 정착하신 분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받아줘서 떠났는데 그 몇몇 분들은 인도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로 분들은 대부분 3국, 다시 말해 3개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3개 국가에 대부분 다 계시는 거군요. 그쪽 나라에 있다가 2차 이민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인도에 잔류했던 사람 중에는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도 있고. 송환이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들 받아줄 나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간 선택을 한 사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되돌아갔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인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참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10여 분이라고 그런데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조 감독께서는 이분들 다 만나보셨어요? 예,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찾아뵐 당시에 생존해 계신 분들은 다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작업을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이요? 네. 아이고 진짜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영화를 찍으셨네요. 그러면은 이거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완성은 할아버님의 여정이 끝나야 촬영이 끝날 것 같은데요. 여정이라는 것은? 네, 지금 브라질에서 출발을 해서 인도를 거쳐서 한국에 할아버님들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거쳐가셨던 곳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역으로 거슬러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고향 방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고령이시죠? 네, 80대 중반 정도 되셨죠. 80대 중반이요. 요새는 오래들 사시니까 고령이다. 그래도 고령은 고령이신데 그렇게 인도를 거쳐서 이 우리나라까지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셔서 굉장히 건강은 괜찮으세요? 왜 떠났나 그런 고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건강은 지금 많이 체력이 붙이세요. 워낙에 한국이 지금 덥다 보니까 인도도 너무 더웠고 그런데 강인군해서 각 지역들을 돌아보시느라 되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여정이 대충 언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남한까지 들어와서 여기 거제도 수용소 판문점까지 다 둘러봤고요. 그런데 이제 고향 땅은 이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 타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도전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었지만 남한도 북한도 아니고 제3국행을 선택했던 이유 대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남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쟁이 지긋지긋했던 거죠. 예? 그렇죠. 이념 사상 대결이 없는 조용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휴전이다 보니까 또다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그다음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가까이 두고 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멀리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성공하셨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영화의 종착지, 여정의 끝은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접촉은 해보셨어요? 그게 가능한지? 브라질에서 북한 대사관을 방문을 했고요. 예.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의사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북한은 이분들의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예? 글쎄 어떻게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최고위층에서 알아야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진짜 좀 상당히 답답한데 어쨌든 지금 이 영화가 좀 마무리가 돼서 저희도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화로서의 가치도 물론 당연히 높겠지만 하지만 역사를 다시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리턴 홈의 조경덕 감독이었습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광복절과 지금 방금 알아본 영화 리턴 홈의 공통점. 잃어버렸던 우리 집을 찾았다는 점일 겁니다. 집이 주는 푸근함, 집이 주는 안락함. 광복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보다 절실하게 들리는 이유. 그건 누구보다도 집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잘 이해할 겁니다. 바로 집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던 우리 모든 국민들, 오늘 집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광복절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My Hometown인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